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기업들이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인 것은 물론이고요. 상장 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 미쳐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24와 동구바이오제약, 에코마이스터 등의 주가 오름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19곳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상장 당일에 공모가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평균 주가 상승률이 71%에 달합니다. 100% 이상 오른 곳도 동구바이오제약과 케어랩스, 세종메디칼 등 총 5곳이나 됩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반짝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장한 지 석 달이 넘은 코스닥 기업 13곳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50.9%에 달합니다. 새내기 상장사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첫 손가락에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캐피털의 지원도 많이 하면서 오르는 부분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스닥 벤처펀드 덕분에 수급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는 카페24와 동구바이오제약, 에코마이스터는 향후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카페24는 고성장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상황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오랜만에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14.34포인트 오른 2285.88에 장 열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분쟁이 다시 고조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2300선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추가 급락이 저지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날의 급락폭을 사실상 전혀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2252.36까지 떨어지며 2260선을 내주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7억 원, 1795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2018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1.22포인트 상승한 2272.76의 장을 종료했고 하루 만에 방향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반가운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전날 코스닥은 올 들어 처음으로 800선이 붕괴되며 급락했으나 이날 반등했는데요.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2122억 원 매도 움직임을 보였으나 외국인이 1617억 원, 기관은 495억 원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5.89포인트 상승한 795.71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건설업과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보험, 의약품, 운수창고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음식료업, 화학, 의료정밀 등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당수 업종들이 상승했는데요. 그중 비금속 광물이 4.0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통신 서비스가 3.67%, 음식료 담배가 2.5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락문화, 전기전자, 반도체, 제약, 건설업종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으로는 인터넷이 1.57% 하락하며 큰 낙폭을 보여준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유통업, 방송서비스업, 운송업 등의 순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순으로 순매수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 삼성SDI, 한국전력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JYP 엔터테인먼트, 유니테스트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SK코오롱PI, 포스코캠텍, YG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세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사이트리온헬스케어, 바이로메드, CJ오쇼핑 등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아우딘퓨처스, 유니테스트, SK머티리얼즈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WTI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리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 폐쇄로 원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입니다. 미국의 유가는 장중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며 2014년 11월 이후 처음 기록했습니다. 리비아의 수출항 폐쇄로 일평균 85만 배럴의 원유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국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이 증산을 결정했지만 단기간 내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3개월간 원유 생산량을 일평균 60만 배럴로 늘렸습니다. 6월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750만 배럴로 2017년 초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결과 배럴당 20센트 오른 74.14달러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날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에서 법원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 제품의 중국 판매 중단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증시 직격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급기야 개별 기업 이슈로 번져지면서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해외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것도 미국 증시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본격화로 보잉, 캐터필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테크, 테슬라 등 중국 관련주가 줄줄이 추락했고 마이크론테크 및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팡과 반도체주 전반에 큰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금융주를 추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전일 대비 132.36 하락한 24,174.8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65.01포인트 하락한 7,502.67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3.49포인트 하락한 2,713.22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전날의 하락세를 딛고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도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유럽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독일 정치 불안이 일단 봉합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날은 독일에서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충돌하면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출신 간 난민 정책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당 간 연정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던 난민들은 독일 국경에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제호퍼 장관의 입장에 메르켈 총리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연정 유지를 위해 제호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독일 연정 붕괴 위협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날 유럽 증시를 웃게 하고 또 유로화 가치도 상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시 지수입니다. 7,593.29로 마감했습니다. 0.6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76% 상승했습니다. 5,316.77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1% 상승한 12,349.14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2.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270.50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2.45% 하락했습니다. 793.26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우리 예상 동시효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1.863% 상승했습니다. 750원 올랐고요. 46,9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중공업입니다. 2.41% 상승했습니다. 160원 올랐고요. 6,81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1.23% 하락했습니다. 1,500원 떨어졌고요. 12만 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이 보이고 있습니다. 0.8% 상승했습니다. 2,100원 올랐고요. 26만 4,1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1.99% 떨어졌습니다. 350원 하락했고요. 17,2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3%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6,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M입니다. 0.12%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41,5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RCT입니다. 6,83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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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미 기술주 반등 소식에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3일 한때 2287.39까지 올랐으나 기관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오후 한때 2250대로 밀렸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약 1년 만에 6.7위안을 넘어서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확대되자 중국과 일본 증시가 낙폭을 키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는 6일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의 조짐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위안화 약세 이슈가 가세하면서 환율 등락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오른 2272.76으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건설업, 보험 등이 1%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종이 목재, 의약품, 운수창고, 증권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음식료품과 화학, 철강금속, 기계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에 1.32% 오른 46,150원으로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가 2.87% 상승해 86,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5% 올라 포스코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상위 4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삼성물산 등이 내렸으며 현대차가 노조의 7년 연속 파업 가능성으로 1.21% 하락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소식에 현대시멘트가 12.11% 올랐으며 성신양회, 데이오AL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업체가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는 보도에 코오롱인더가 10.87% 하락했습니다. 동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거래소에서 411개 종목이 올랐고 419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렁였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89포인트 오른 795.71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등이 올랐으며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화학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나노스가 6.24% 내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 등이 하락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가 4.44% 올랐으며 휴젤이 7.28%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캠텍과 카카오엠, HLB,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올랐고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고려시멘트와 현대사료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본 정밀전자와 에스맥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38개와 522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하락 전환에 전일 대비 1.3원 내린 1118.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맥이 삼성 스마트폰 핵심 소재 공급 기대감에 전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오롱인더와 SK코오롱 PI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하는 포더블 스마트폰에 일본 스미토모 기술을 적용한다는 뉴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의 국내 TSP 생산은 자회사 동우화인캠이 담당하고 해당 물량은 전량 에스맥이 생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에스맥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맥 현재 3.63%가량의 상승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715원에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CJCGV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CJCGV가 성수기에 힘입은 호실적 기대로 전날 상승했습니다. 이날 대신증권은 CJCGV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한 4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추석 재편입에 따라 휴일수가 역대 최장인 18일에 달한다는 점에서 CJCGV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시행까지 더해져 3분기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CJCGV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5% 정도의 하락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66,0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한컴 G&D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컴 G&D가 치매 예방 콘텐츠 개발 활용이 가능한 가상현실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 가상현실 콘텐츠 제공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특허는 가상현실 내 동작 센서나 모션 트래커 같은 장치를 이용해 사용자와 객체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집중력과 지각 능력, 계산 능력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인지 훈련이나 치매 예방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컴 G&D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컴 G&D 1.07%가량의 상승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에 걸맞는 호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은 이날 삼성 SDI의 2분기 실적이 매출 2조 1,800억 원, 영업이익 1,37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연구원은 원통형 및 폴리머 중심의 소형 전지에서 고수익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2분기까지 국내향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 인식이 지속되며 중대형 전지 수익성 개선세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0.24%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만 3천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전날 유럽 증시의 하락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6.39포인트 내렸습니다. 21,785.54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미중 무역 마찰 심화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결국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만 마감 동향 보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62.22포인트 내렸습니다. 1715.72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대만 역시 미중 무역 마찰 우려가 확산하면서 송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33포인트 올랐습니다. 2786.89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전날 3%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어제는 오전장에서 하락세 기록하다가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한 상하이 종합지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01%가량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하며 2273.2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72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796.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세에 짙은 코스피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섬유 의복 업종이 현재 1.46%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종목이 현재 6.3% 급락하면서 급락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8,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 보여주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는 한섬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2.19%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초반의 상승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25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15,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세실업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한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1.53%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1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708원의 현재가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음식료 업종 보겠습니다. 0.69%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 F&B 종목이 오늘 하락세입니다. 2.2%가량 주가 빠지면서 장 열었습니다. 6,500원 정도의 하락세 시연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28만 8,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마니커도 오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72%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25원 정도의 주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1,14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이트 진로 보겠습니다. 1.39%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원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 17,800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장 초반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고려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0.92%가량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25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2,70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오늘 보험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0.82%가량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화생명 종목이 1.56%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5,0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화생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1.17%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1%대 초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이었습니다. 4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33,900원의 현재가까지 시연해주고 있는 현대해상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간 상승률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오늘 1.14%가량 올라주면서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형전자 종목이 오늘 3% 넘게 올라주면서 다소 급등 흐름 타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7,100원의 현재가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한 삼형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대덕 GDS 종목이 오늘 2.3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5%의 상승폭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3,050원을 보여주고 있는 대덕 GDS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써니전자 보겠습니다. 1.7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깝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4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37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써니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1.2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87,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 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종 한번 볼 텐데요. 0.6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강세입니다. 현재 2.95%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매수 소식에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22,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77만 원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현재 1.75%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보이고 있고요. 11만 6천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2R까지 보겠습니다. 1.6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탔습니다. 14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8,5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G2R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종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9%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역시 2,500원 정도 변함없이 올라주고 있고요. 11만 6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현대차 보겠습니다. 0.8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2만 1,0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0.32%가량 주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고요. 1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1,55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89%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만 3,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물산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들 한번 볼 텐데요. 전기 전자업종이 1.3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빨간불 켜고 있는 업종, 현재 인터넷 업종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1%가량 올라주면서 1.5% 넘는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카페24 보겠습니다. 2.0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만 4,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스24 보겠습니다. 1.32%가량 올라주면서 강세 타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98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예스24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 매체 업종 보겠습니다. 1.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퓨처 종목이 현재 5.7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탔습니다. 6%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28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2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이 퓨처 종목이었습니다. 드림시큐리티가 현재 1.8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깝게 올랐습니다. 8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드림시큐리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M 보겠습니다. 1.88%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2,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M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솔트웍스 보겠습니다. 1.45% 역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3,15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솔트웍스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 서비스 업종이 0.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이 오늘 약세입니다. 0.92%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2,4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25만 9,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CJ 오쇼핑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GS 홈쇼핑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0.9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오늘 켰습니다. 1,6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17만 2,300원에 거래되면서 오전장 초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 부품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0.77%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상보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3.06%가량 주가 빠지면서 약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900원 보여주고 있는 상보 종목이었습니다. 이렌텍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2.35%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65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2,70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이렌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닉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12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6,03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J E&M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고요. 현재가는 98,900원 보여주고 있는 CJ E&M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0.86%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0.81%까지 상승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6,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9만 8,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1.5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4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6,7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 내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9억 원, 463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홀로 576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219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207억 원과 1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1,305개 약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5개 약, 773개 약 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현대백화점에 대한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기존점 성장률 가파르게 회복입니다. 특히 2분기에 백화점 매출이 호조세 보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백화점 매출은 3월부터 뚜렷하게 개선되는 중입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3월 전년동월 대비 기존점 매출은 5% 성장하며 1, 2월에 부진해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후 4월과 5월은 각각 전년 대비 2%와 3% 상승하며 3월 대비 다소 하락하는 듯 했지만 6월 기존점 성장률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비 회복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구매가 확대된 영향인데요. 품목으로는 해외 유명 브랜드가 3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품 매출은 전년도 3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한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회복한 중국인 입국자 수가 백화점 매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백화점의 성장성에 대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점포별로 한번 보게 되면 압구정 본점의 매출이 1분기에 전년 대비 4%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분기에는 8%까지 성장폭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압구정은 VIP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매장입니다. 본점의 매출이 1분기에 이미 큰 폭으로 개선이 된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2015년 오픈한 판교점 역시 VIP 비중이 높은 점포인데요. 1분기 전년 대비 11% 수준에서 2분기에는 전년 대비 14% 수준까지 성장폭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분기 들어서 최악을 지닌 업황과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부각이 되면서 가파르게 주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 중입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개선되고 있는 업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현 시점은 여전히 매수하기에 적절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백화점 매출이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종목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현재 1.8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 선에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제시한 카카오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성장의 재점화입니다. 올해 영상사업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다른 부분에서의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카카오 앱을 통해 BH 엔터테인먼트 등 배우 매니지먼트 3개와 광고 모델 캐스팅 에이전시와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영상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수천 개의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영상 사업에 보다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가 기획하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공동 제작하여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는 근본 배우 매니지먼트사들의 지분 참여를 통해 드라마 제작의 배우 캐스팅과 기획력을 높이고 차후에는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과 공동 출자한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를 통해 자체 단독 제작까지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 사업 진출은 일본 웹툰 플랫폼 피코마를 통해 일본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국내 영상 제작 사업은 OTT와 VOD 그리고 IPTV 등 매체의 다양화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채널의 국내 영상 콘텐츠 투자 확대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다음 포탈을 통해 IP 홀더와 제작 그리고 유통의 밸류체인 전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성장 매출에 따른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톡 채널 내 광고가 기존 1개에서 3월 말에 1개, 5월 중에 3개가 추가가 되면서 5개로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됐던 타겟팅 광고 효과로 광고 상품 단가가 최근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의 주 요인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하반기에 즉시 배차 서비스 출시하면서 유료화를 확대했고요. 2월 인수한 럭시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스마트 호출 요금인 1,000원보다 4~5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 배차 서비스는 택시기사와 이용자 모두의 니즈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의미 있는 카카오 택시의 유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8월 상장 예정인 카카오 게임즈의 장외 주식 가치가 배틀그라운드 PC방 점유율 상승 및 하반기 출시 게임 라인업 등 추정치의 1.6조 원을 상회한 2조 원까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영상 사업에 대한 진출과 모빌리티 수익화 확대 등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51%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카카오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놨고요. 모두투어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기대감은 유효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의 주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놓기는 또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투어의 2분기 매출액은 942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모두투어의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할 전망입니다. 모두투어의 전체 및 패키지 송출 개수는 각각 3.2%와 13.2% 늘었습니다. 지역별 전년 동기 대비 패키지 송출 개수 성장률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 유럽, 남태평양 그리고 미주 순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5월 황금 연휴 귀저 부담과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수요가 약했는데요. 사드 이슈가 불거진 이후 지난 1년간 부진했던 중국행 여행 수요는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반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던 일본행 수요는 지난달 오사카 지진 여파로 6월에는 역성장으로 전환한 바 있어 단기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분기 본사 영업이익은 ASP 하락 등으로 21.4% 줄어든 6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결 자회사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자회사 합산 영업 손실은 2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해서는 모두투어 리츠와 해외지사 등 연결 개상 효과로 개선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어는 본업과 동일한 실적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업손실 4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모두투어 스테이는 3월 개장한 스타즈 호텔 4, 5점 등의 영향으로 2분기에도 전분기와 유사한 5억 원의 손실 기록해줄 전망입니다. 모두투어 리츠는 사업 구조상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5억 원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 의견 유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2,000원에서 38,000원까지 하향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예약률은 7월 12.7%, 8월 15.5%로 전월 수치 대비 상승한 점에 비춰볼 때 이연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익 증가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부진하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모두투어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투어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36%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5,300원 선에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투어 종목의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슈프리마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부활의 원년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속 성장이 예상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는 지문과 얼굴 등 바이오 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출입 통제 및 근태 관리 목적의 바이오 인식 단말기는 슈프리마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주력 아이템인데요. 보안 수준과 인식 속도를 대폭 개선한 2세대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2017년 4분기부터 성장성이 재점화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국내 근태관리 솔루션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라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합니다. 슈프리마의 바이오 인식 시스템 매출액은 지난해 329억 원에서 올해 394억 원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문인식 알고리즘에 따른 매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수혜가 굉장히 클 전망입니다. 알고리즘이 지문인식 칩에 이식이 되면서 칩 판매 개수당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원재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고부가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국내 고객사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로열티 수익이 포함된 바이오 인식 솔루션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99억 원에서 올해 146억 원으로 47% 성장할 전망입니다. 2018년 전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85억 원 그리고 16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 35%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 분할 전의 기간을 포함해 상장 이후 10년간 평균 퍼가 20.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분석이고요. 주력 사업의 제품 라인업이 대폭 강화가 됐고요. 신규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 말 기준으로 순현금 494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33%에 이른다는 점 감안해 봤을 때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된다는 슈프리마 종목이었습니다. 네,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 매출 성장하면서 올해 크게 성장세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슈프리마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현재 1.78%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슈프리마 현재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슈프리마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가 자사 핵심 기술인 수소수 발생 유닛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솔고바이오의 현재 시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고바이오 현재가 전일 대비 27.88%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150원 올랐고요. 6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기업 솔고바이오는 수소수 제조용 수소 발생 유닛의 미국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유닛은 수소수 생성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수소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유럽에서도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기존 유닛보다 사용 부품을 감소해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탁월한 조립성으로 고농도 수소수를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이 유닛은 최고 1000ppb 이상의 높은 용존 수치의 수소수 생성과 8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장시간 수소 용존이 가능하게 한다며 또 물에서 산소를 신속하게 분리하면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신세계가 올해 하반기 신규 면세점 출점 등 투자 확대를 외형은 늘렸으나 수익성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며 적정 주가를 50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현재가 전일 대비 2.93% 하락했습니다. 만원 떨어졌고요. 3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신세계가 2분기에는 백화점 기존 점포의 양호한 성장과 면세점 매출 증가로 호실적은 내겠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이익 모멘텀이 크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하반기에 인천공항 1터미널에 DF1과 DF5 면세점, 강남 시내 면세점이 추가돼 3분기와 4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3분기에 2.8% 감소하고 4분기에는 0.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3분기에는 초기 투자비 집행이 많은 시기로 신세계 DF 면세점이 영업 손실 51억 원을 내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면세점에 대한 영업 손익 추정이 구체화할 수 있는 3분기까지 수익성 둔화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BGF 리테일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오늘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헬로네이처 인수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내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BGF 리테일의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전일 대비 0.28%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1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의 지주회사 BGF는 지난 6월 4일 SK플래닛으로부터 헬로네이처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앞으로 헬로네이처를 통해 우선 배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통 채널 중 편의점 사업만 운영해온 BGF 리테일은 신선식품 소싱 노하우와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선식품 수익 모델의 특성상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는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했습니다. 헬로네이처의 2017년 매출액이 105억 원 수준에 불과해 BGF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전문가는 BGF 리테일의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보다 각각 0.6%, 6.7% 낮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 4분기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독점 출시로 올해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일반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리바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현대리바트에 대해 올해 1, 4분기 실적은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아쉬운 결과가 예상된다면서도 2, 4분기는 외형 성장과 함께 비용 부담이 완화해 이익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대리바트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리바트 전일 대비 2.82% 상승했습니다. 600원 올랐고요. 2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현대리바트의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401억 원, 15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 29.1%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어 빌트인 가구 공급 물량 증가가 이어지고 인테리어 제휴점 증가로 인한 효과와 1, 4분기 부담으로 작용했던 광고비 금액 감소, 1, 4분기 대비 영업인력 증가로 인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 HNS 합병으로 인한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방용 가구 사업부에 대해선 올해 월 손익분기점과 내년 연간 손익분기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현대 HNS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상품 소싱과 시공, 영업망까지 구축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종합 인테리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등락률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원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270원 상승했고요. 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비입니다. 13.45%라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원 상승했고요. 2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산업입니다. 7.18%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3,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록입니다. 9.6% 상승했습니다. 950원 올랐고요.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입니다. 11.38% 하락했습니다. 4,700원 떨어졌고요. 3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부품입니다. 8.48% 하락했습니다. 320원 떨어졌고요. 3,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엔진입니다. 5.47% 하락했습니다. 700원 떨어졌고요. 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에일입니다. 5.39% 하락했습니다. 275원 떨어졌고요. 4,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고바이오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61원 올랐습니다. 69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박스코리아입니다. 23.72%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UST입니다. 20.73% 상승했습니다. 1430원 올랐고요. 8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진입니다. 16.05% 상승했습니다. 1120원 올랐고요. 8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입니다. 25.19%라는 높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떨어졌습니다. 10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보스타입니다. 6.02% 하락했습니다. 2,100원 떨어졌고요. 3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티스입니다. 5.71% 하락했습니다. 125원 떨어졌고요. 2,0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노스입니다. 5.29% 하락했습니다. 310원 떨어졌고요. 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피 2260부터는 기술적 반등 고려할 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의 부진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과 남북 경협,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다양한 뉴스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현재 증시의 흐름입니다. 리포트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국내 증시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내용 짚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지수의 차트상에서 6월 중순경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즉 6월 중순경에 코스피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고 코스피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리포트는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데드크로스에서 주가 반등의 힌트를 찾기 위해 2010년 이후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사례들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총 10번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 각 사례들의 주가 하락을 계산해보면 데드크로스 발생 전후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8.2%에서 13% 범위의 주가 하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례들의 주가 하락폭 평균값은 9.2%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데드크로스 발생 직전 고점에서 7.8% 하락한 상황으로 과거에서 나타났던 주가 하락폭의 상단 부분까지 내려온 셈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8.2% 하락은 2260포인트에 해당하고 평균값은 9.2% 하락은 2236포인트에 해당합니다. 네, 코스피의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데드크로스 사례들에서 확인이 됐던 하락폭의 상단인 8.2% 기준인 2260포인트를 첫 번째 코스피의 반등 포인트로 꼽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0.48%의 하락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경우에 하락폭의 평균 마이너스 9.2%에 해당하는 2236포인트가 두 번째 코스피 반등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사례들에서 마이너스 10% 내외의 하락이 나타나고 이후 저점에서 4% 내외 반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2360포인트 선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뿐 추세적인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무역 갈등 이슈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중기적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7월 6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관세 부과 실행에 옮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11월 중간 선거가 무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한 원인이라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 보게 되면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행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반대 캠페인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한 기술적 분석해준 리포트였고요. 다시 무역 갈등 이슈에 집중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오네어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